121페이지에 보시면서 첨부 서류 차례네요. 그래서 그 입양뿐만 아니라 어떤 각종 동의나 승낙을 필요한 것이 이제 32조인데요. 32조를 보면요, 동의나 승낙이나 허가를 요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즉 신고 사건에서 뭐 부모의 동의, 또 다른 사람의 동의 같은 거 승낙이 필요할 때는 그 동의서 또 승낙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해야 되죠. 또 그렇지만 승낙을 한 사람이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기명 날인하면 또 그걸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꼭 승낙서 가져오지 않아도 그 신고서에다가 그 사인을 하거나 뭐 그러면 돼요. 그리고 신고 사건과 신고인이 누군지, 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재판이나 관공서 허가를 필요할 때는 당연히 그 신고를 할 때 재판서의 등본, 허가서의 등본을 같이 내라, 그런 얘기죠. 동의에 대한 것들 보고요. 동 뒤에 또 나오니까 우리가 그리고 다번에 이제 122페이지에 우리가 보통 이제 입양 당시에 등록사항 증명서는 그때 봤듯이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이고요. 이제 뭐 어차피 동사무소나 이제 구청에서 바로 자기들이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까 낼 필요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입양에 대한 동의 대략은 사실은 이제 62조가 있습니다. 62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양은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의 입양이 있고요. 성년자도 입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부모의 동의는요, 성년자도 동의해야 됩니다. 30이 넘은 자식이 내가 누구한테 입양합니다 와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동의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 부모의 동의는 다 필요해요. 동의 다 필요한데, 문제는 미성년자일 때는요, 이때는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나 또는 정신지체가 있는 뭐죠?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122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래서 122페이지 계속 좀 오늘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122페이지에 오늘 들은 자료입니다. 3번에 자, 입양 신고입니다. 62조에. 그래서 민법상 입양 즉 두 가지가 있죠. 867조에 미성년자 입양, 또는 813조에 피성년 후견인이 우리가 입양을 하거나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자기가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양자가 된 경우도 있죠. 어떤 어느 경우나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미성년자의 후견일 때는 뭐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성년은요, 허가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동의. 부모의 동의는요, 미성년, 성년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동의 안 하면요, 야, 내 자식이 왜 양자를 해야 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로, 보통 이제, 나쁜 사람들도 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돈을, 뭐, 내 아들 가져가려면 1,000만 원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부모의 동의를 거절하면 부모의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 부모의 동의가 안 해주면 부모의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을 가져오면, 그걸 가져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꼭 부모가 동의 안 해도, 지금은요,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있다고 하죠. 요즘에 심해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견인이 입양 상담한 경우도 받아야 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입양은 뭐, 잘 안 보겠습니다. 이건 뭐, 한이 없고, 너무 많으니까. 파양도 뭐, 파양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거기 이 파양은,
두 번째 그 협의상 그렇죠? 예, 협의상 파양되다고 협의상 파양 신고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양도 우리가 재판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입양 취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뭐 이제 중요한 것은 친양자에 대한 입양이 이제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양자라는 것은 이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재판을 통해서 재판이 확정되면 혼인 중에 자로 간주돼서 우리가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가 되면요, 중요한 것은 친양자가 되면요, 친생 부모하고의 친족 상속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입양 같은 경우는 입양돼도 양친한테, 그죠? 양부모한테, 친부모한테 양쪽 다 상속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래서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면적 효력도 없고요. 양부모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양부모로서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바뀌고요. 성도 바뀌고 본도 양부모, 양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뀌어요. 친양자에 대한 입양 요건은 이제 요건과 효과는 민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 가져왔습니다. 민법 908조에 이에 이제 요쪽은 이제 민법 공부한다 마음 먹으시면 돼요. 양쪽 다. 그래서 친양자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에 대한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의 뜻이 뭐죠? 3년 이상, 그러니까 양부모가 혼인 중 부부여야 돼요. 그래서 3년 이상 적어도 혼인 중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예외로 단서에 1년인 경우에는 한쪽이 부모가 있고 한쪽은 이제 근데 뭐 엄마가 재혼했어. 그러면 그 새아빠가 그 배우자가 친양자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원래는 3년 요건인데 그 배우자일 때는 1년만 있으면 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재혼을 했는데 선생님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 아이를 자기 앞으로 하고 싶대. 그죠? 그런데 친양자 하고 싶어. 중학교 여자인데. 그러면 이제 물어봤더니 결혼한 지 8개월 됐대요. 그러면요, 한 4개월 있다 오세요. 그죠? 1년 돼야 되죠? 1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는요, 그렇죠? 이렇게 19세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만 되고요. 친양자는. 그리고 물론 친생 부모가 자기 원래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부모가 요즘에 뭐 신문에 나온 것처럼 친권 상실, 뭐 아이를 패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부모가 그 친권 상실을 선고를 받거나 또 소재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동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원래는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그때 봤듯이 우리가 양자라는 것은 그 본인도 승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자 아이가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일 때는요, 13세 이상일 때는 이제 본인도 승낙할 수 있어요. 얘도 친아빠가 마음에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승낙서가 필요한데 그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입양을 승낙할 수 있죠. 근데 뭐 그죠? 그러나 13세 미만일 때는요, 13세 미만일 때는 걔가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대락이죠, 대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승낙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13세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친양자에 대한 요건은 3년, 미성년, 동의, 13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삼미동 13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3년, 미성년 동의, 그다음에 13 이렇게 삼미동 13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2항에 가정법원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의나, 그렇죠.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아도, 이거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법원에서 동의권자라든지 승낙권자를 신문을 하죠. 어떤 경우냐면요, 법정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합니다. 그죠? 자기가 아까처럼 애를 패고 학대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막상 친양자 한다니까 반대해. 그죠? 그런 경우 그랬대. 물론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일 때는 이제 2호, 3호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번 아무리 친생 부모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동안 부양 의무를 안 해. 그럼 걔가 어떻게 먹고 살아? 또 면접권이 아이를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3년 이상 3년 동안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 이혼을 했는데 면접권을 행사를 안 합니다. 아이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 그죠? 최근에 이제 어떤 영화 배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아이를 거의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만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법적으로 걔는, 그죠? 3년 동안 부양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고요. 세 번째, 친생 부모가 자녀를 학대, 유기, 또 현저한 복리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첫째는 먼저 1항에 쳐보세요. 거부, 3년, 학대, 유기. 그래서 삼거, 유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년, 거부, 유기.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동의를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구나.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부양 안 하고 거부, 그저 때문에 거부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복리를 위해서. 사망의 중요한 얘기죠. 가정법원은 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 상황, 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물론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요 청구를 기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양부모가 아마 해도 문제가 좀 있어. 그럴 때는 청구를 기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재량으로 기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 기각 제도가 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판사가 재량으로 안 돼, 안 해줘. 우리가 양부모가 돈이 많다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봤을 때 그런 동기라든지 봤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는 이제 친양자가 되면요 부부의 혼인 중에 자로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입양 전에 친족 관계 종료되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이제 친양자 입양 신고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908조 이하에 따라서 친양자를 입양할 때는 당연히 친양자 입양 재판이 받았겠죠. 그럼 항상 재판은 확정일로부터 한 달입니다. 확정된 때부터 한 달 내에 그 재판서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재판 확정일을 씁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을 써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과태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친양자도 이제 파양할 수 있죠. 이제 다시 파양할 수 있는데 파양도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양에 대해서도 파양한다라는 재판이 나면 확정일부터 한 달 할 수 있고요. 똑같이 확정일 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요.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매년 나와요. 2015년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1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친양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고는요, 모든 신고자들은 뭐죠? 두 군데죠.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이건 원칙이죠.
첫날 배웠던 거 모든 신고는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 가서 할 수 있고 주소지 아니면 현재지. 그래서 등주현, 등록, 주소, 현재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있었고 3번에 친양자가 입양신고 됐을 때는 시읍면장은 친양자의 입양을 한 양부모, 그죠? 양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아이를 쓰겠죠. 그리고 친양자의 성명은 이제 특정 등록상에 쓰고, 한마디로 가족관계 등록서에 자녀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 떼보면요, 친양자로 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걔가 성년돼야 알겠지만 4번에 친양자 신고가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 있던 친양자 원래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종전에 자기 친부모 있는 거기에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해서 새로운 아버지 부모로 되는 그죠? 등록부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5번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은 출생 시 소급이 아니고요. 소급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재판이 확정된 때 됩니다.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됩니다. 인지는 소급가 있지만 이거 친양자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확정된 날부터 우리가 혼중 작업합니다. 기출문제 볼까요? 또 하나 밑에 틀렸죠.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일단 입양은 틀렸죠. 청년자도 되고요, 미성년자 됩니다. 틀렸죠. 성년자 양쪽 다 됩니다. 입양은. 그 다음에 협의사 파양일 때 15세 미만, 15세가 아니고 지금 뭐죠? 13세. 승낙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요 13세 기준이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친양자 입양은 그렇죠. 친부모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따라서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됩니다. 자의 복리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입양 절차, 입양 결정 확정된 때부터니까 장래요. 소급 틀렸죠. 소급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친자식이 되는 거죠. 틀렸어요. 친양자 입양도 무효 취소증 있습니다. 돼요. 틀렸고. 친양자 입양은 그렇죠. 일반 양자의 무효 취소가 아니고요. 별도로 재판에 의한 취소니까 여기서 일반 양자의 일반 입양에 대한 무효 취소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맞습니다. 별도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으로. 그러니까 입양을 할 때나 태양할 때나 재판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5번째, 양친 중에서 부모가 이제 일방에 사망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어, 양친이. 그러면 공동 파양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생존한 양부 내지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친장자가 남겨 있는 것이죠. 여기 K라는 아이가 A, B에 있는 친부모에서 뭐죠? CD로 하는 양부모, 새로운 양부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친양자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등록부는 폐쇄하고요. 이 폐쇄한 다음에 얘 등록부를 새롭게 만들어주죠. 재작성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로 이제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가 완전히 망나니야. 어렸을 때부터 소년도 다니고, 소년도 나가 다니고, 그죠? 술 먹고 다니고, 그죠? 또 부모를 막 때리고 치고, 그죠? 폭행을 하고 해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 남아있는 어머니
양모죠? 양모가 얘를 파양할 수 있어요. 파양할 수 있죠. 그래서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양하면 종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파양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겁니다. 양부모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요. 상속.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만약에 C하고 D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남자가 없어가지고 얘를 갖다 놨어. 양자로. 친양자로. 딸들이 있어. 딸들이 여기 뭐, L1, L2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얘를 원래 자식이 없었는데, 친양자를 가져오니까 임신했어. 그럼 반에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불만 있는 거지. 엄마는. 왜냐면 이건 내 친자식이고 얘는 양자 아니야? 근데 이것도 죽은 남편이 하자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못돼 먹었어. 그러면 이제 얘를 파양할 수 있지만 파양 또 나이 먹어서 이 사람이 보통 70, 80대에서 파양을 하잖아요. 파양을 하면은 어머니 걸 못 받지만 뭐예요? 아버지 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사망한 양모나 양부 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건 살아있을 때만 파양할 수 있다. 그죠? 네. 틀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친양자에 대한 것이다.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자, 친양자 입양은 언제? 재판 확정이 중요합니다. 확정일부터 한 달 내에 그 확정 증명서를 가져오면 재판서하고 가져오면 입양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입양 장소는 똑같죠? 일반적 규정에 따라서 등록기준지 주현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또 가장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끝에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나오죠? 그리고 사항에 친양자, 자, 이것도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을 구하겠죠. 양친자 다,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 재판을 하면 판사가 여기 다 애까지 다 전부 다 종전의 친생 친부모 또 불러가지고 의견을 구할 수 있어요. 의견을 구합니다. 근데 그 친양자 재판은 청구했겠죠. 그래서 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만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를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거기 지금 친양자 입양에서 우리가 즉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의결 진술권 가진 자가 무조건 아니죠. 보통 거기에 즉시 항고가 안 됩니다. 그게 양친이 될 자가 아니고 친생 부모 써놓으세요. 친생 부모는 즉시 항고가 안 됩니다. 친생 부모는 즉시 항고가 안 돼요. 그죠? 예. 그 사람은 의견만 구하는 것이지 친생 부모가 뭐 추천해 주세요. 이게 안 돼요. 됐죠? 예.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친양자, 그쵸. 입양을 허가했을 때, 친생 부모하고, 친양자로 된 사람의 법정 대리인에게 알려주겠죠. 재판에 집으로 날라고 했죠. 고자입니다. 친양자 입양에 어떤 민법 조문도 있습니다. 조문에 있죠. 그 908조의 3에. 친양자는 민법상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되냐에 대해서는 그 2항에 보시면, 친양자 입양의 그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언제요?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된 때 이제 그때 끝나게 됩니다. 물론 부부 입양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배우자와 친족 간의 친생자 간의 친족 관계는 남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당연히 그죠? 어머니에 대한 친족이니까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A하고 B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B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요. 그러면 B는
요 K라는 아이에 대한 생모 아니에요? 생모죠. 그래서 B가 이혼을 하고, 이혼해서 B가, 그 다음에 누구랑? C하고 결혼합니다. C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쪽에서 친양자 입양하고 싶어. 그래서 김씨 박씨로. 그래서 얘를 이 C가 친양자 입양합니다. 그러면 K는 이 사람하고는 단절되지만 엄마 쪽하고는 이모는 계속 남아있죠. 이종간에는 이 엄마하고는 이건 친생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방에 대한 입양이고, 그래서 이쪽은 친족이 되고요. 이쪽만 단절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방에 대한 것만 단속이다. 그거를 요 이양을 자꾸 물어보죠. 민법하고 우리 양쪽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도 재판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그 친양자 될 사람이 친생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그죠. 친생 부모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한 이유가 물론 연락이 안 되겠죠. 안 돼가지고 자기가 외국에 돈을 보러 갔다 왔는데 부모가 그 어린애를 낳고 유학 갔다 오는 바람에 유학 갔다 오니까 갑자기 걔가 입양됐어. 친양자로. 그럴 때 동의를 할 수 없었다. 그럴 때는요, 유학 갔다 오죠. 그 다음에 뭐죠? 그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양자 입양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친양자 입양을 취소해 주세요라는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동의를 내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몰랐어. 연락이 안 왔어. 했을 때,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예규를 하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규가 많은데, 우리가 2013년 건데, 이제 이거를 보면 되겠죠. 이거 2013년 들어온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성년 후견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후견인이 누군지를 그 후견 등기부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후견 등기부에 이제 올려서 되는데, 종전의 미성년자 대상 후견을, 그러니까 우리가 후견인은 지금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있고요. 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따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미성년 후견인이 따로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그 입양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파양이 되면은 친생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됐던 거와 달리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과 그죠? 또 후견인 선임, 임무 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했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아이가 친양자가 됐다 이거예요. 친양자가 될 때 이게 9살이요. 그런데 이 친양자를 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는 이게 싫은 거야. 아까 저 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파양을 해버려. 그러면 파양을 하면요, 얘는 돌아가야 돼, 다시. 원래 가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원래 가로 가야 되는데, 원래부터 이쪽 아버지가 맨날 폭행하고 술만 먹고 그래. 그러면 가는 게 좋아, 안 좋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종전 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그죠? 새롭게 요 이혼한 이 부인한테 부인 앞으로 하거나 아버지가 맨날 학대하니까 친권자를 자기 생모로 지정을 해주거나 또 아니면 후견인을 두거나 아니면 아예 법원에서 그 임무 대행자를 뽑아주죠. 왜냐면 이 사람 아직 친권자 지정에 A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한테 해달라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뭐죠? 이 K라는 아이를 누가 돌봐야 할 거냐. 그래서
거기 임무 대행자를 뽑아줘요. 뽑아줍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애들이 그렇게 애들이 학대받는 애들이 한 3, 4만 된다면서? 3, 그죠? 3만이 넘는데, 3만이? 어떻게 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요새 부모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후견을 미성년 후견 만들었고, 친양자가 파양을 해서 했는데, 아직 미성년자일 때는 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친권자 지정도 누구한테 하라. 또 후견을 선임하고, 또 정 안 되면 임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이 들어와서 요게 2013년도 7월 달부터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볼까요? 이제 2장 볼까요? 2장에 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입양 신고 어떻게 합니까?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뭐죠? 그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친양자 입양 재판 언제 확정일부터 한 달 내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서 가져와서 해라. 그러면 친양자는 어떻게 올립니까? 등록부에다가 3조. 친양자 입양 신고가 있으면 일단은 종전에 있던 친양자의 등록부, 생모에 있던 그 친양자의 등록부는 필요 없죠.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해서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를 재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폐쇄되는 등록부의 이름에다가 그죠? 친양자 됐다. 그럼 이게 친양자로 폐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친양자 새로운 엄마 아빠가 있죠. CD로 재작성을 할 때 친양자의 과거에 폐쇄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등록부에 있던 것을 폐쇄하고 CD로 옮겨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옮겨올 거 아니에요. 옮겨오는데 다만 인지, 친권, 또 미성년자 후견, 성범 변경, 또 친양자 입양한 양모가 아닌 친생 부모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옮길 필요 없잖아요. 필요가 없죠, 그죠? 예, 또 옮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지정이라든지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도 옮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K가 A, B 간에 이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혼했어요, 이혼.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얘가 13세 때 이 당시에 얘 등록부에는 얘가 친권자가 이혼하는 바람에 친권자가 이제 아빠가 아니고 엄마였어. 그러면 등록부를 없애고 이렇게 옮기는데 이제 이때 친권자는 이제 CD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친권자였다. 그런 건 옮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옛날 엄마 아빠에 대한 건 다 옮길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개명한 것도 옮길 필요 없고, 그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싹 그 옛날 거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옮길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망의 시장 등은 그 친양자의 그렇죠. 부모란에 이제 뭐죠? 부모란에 양부모가 올라가죠. 양부모가 기록을 하는 것이고 친생 부모란에는 친생 부모 등은 그죠? 가 기록한다. 물론 친생 부모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를 떼야만이 현출할 수 있죠. 그죠? 현출할 수 있죠. 뜨기 전까지는 모르죠. 예, 그죠? 그런 것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쇄된 AB 폐쇄된 옛날 등록부에 대한 발급을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시한자 넘어갔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발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4조 친양자의 그 등록부를 새롭게 새로운 CD라는 사람 앞으로 그죠? 자기 개인 거 재작성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당연히 친양자는 양부, 그죠? 새로운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물론 양부모가 혼인신고에 엄마 따라 했을 때는 양모,
양모의 성과 번호를 따릅니다. 5조. 또 이제 친생 부모에 대한 기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친생 부모에 대한 기록은 이제 그저 오픈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등은 친생 부모, 아까 A라는 친생 부모의 자녀란에 친양자가 됐으니까 이제 자녀를 말소를 해야 됩니다. 말소해서 설사 그 사람 거 떼어도 여기 A, B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K가 나타나지 않죠. 그죠? 걔는 현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조 양부모 등록부에 기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장 등은 입양한 등록부에 친양자 입양 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에 대한 것들을 자녀로 쓰는데, 물론 그건 나중에 친양자 입양 증명서는 친양자가 현출되지 않고 오픈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친양자가 언제 입양했냐라는 사유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를 띄어봐야만이 현출되겠죠. 그런데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전 국민들이 보세요. 그럼 전 국민들이, 갑자기 옛날에 입양, 보세요. 옛날에 CD가 일반 입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친양자가 들어오니까요. 친양자가 들어오니까 전부 환영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 C와 D는 이게 양자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그죠? 왜냐면 또 얘가 또 다시 또 찾아갈 거 아니야, 부모를. 근데 친양자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종전에 일반 양자로 됐던 애들은 다시 친양자를 할 수 없느냐, 그죠?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7조 옛날에 일반 입양했던 아이들을 전부 다 지금 좋다. 그럼 재판을 받아가지고 친양자 입양 제도로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7조가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입니다. 자, 1항 민법상 그 86조부터 882조까지 일반 입양, 옛날에 일반 입양이 된 아이를 친양자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됐다면 그 친양자의 등록부에는요, 당연히 양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이제 일반 입양은 종료죠. 일반 입양은 종료예요. 그리고 그거는 입양관계 증명서를 띄면 알 수 있어요. 현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네에 CD가 옛날에 K라는 데서 일반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입양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은 이제 일반 입양은 종료됐고, 얘는 친양자 관계 입양 증명서가 띄면 나오겠죠. 따로 있으니까 용지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료했다. 그리고 2항에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일반 입양은 종료됐다는 사유를 기록을 하고, 일반 입양을 한 양부모 등록부에는 이제 자녀와 양자의 친양자를 일단 말소하고 등록부는 현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친생부모로 들어온 거죠. 다시 친양자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됐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사항에 일반 입양된 양자는 친양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가족관계 등록부를 새롭게 만들어주죠. 작성해서 거기다가 다 이제 옮겨주지만, 옛날에 일반 입양했다는 것은 옮길 필요 없죠. 이제 다, 그죠? 친양자의 입양에 대한 그 파양과 취소입니다. 파양도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양 신고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에 파양이 됐어요. K라는 애가. 그러면 1번 그 8조에 그 친양자 파양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친양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개거에 K라는 개에 대해서는 파양했다는 것을 써놓고, 이제 양부모를 말소해야죠. 그죠? 자기 양부모란에 양부모가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시
친생 부모가 부활합니다. 이제 CD에서 AB로 친생 부모가 다시 살아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파양했다는 것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띄면은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양에 아까, 그러면 과거에 파양을 하면서 옛날에 AB 부모 거 이미 이제 옛날에 친양자의 그 폐쇄 등록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옛날에 폐쇄한 다음에 얘한테 작성했는데, 이 폐쇄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거기, 구조 이항입니다. 그 폐쇄 등록부에 인지나 친권이 누군지, 후견이 누군지, 이런 것들은, 즉, 친생 부모에 관한 사람들은 다 이제 옮겨오겠죠. 옮겨오지만, 아까 언더라인에 친양자가, 파양될 당시에 아이가 나이가 어려요. 미성년. 이때는, 친권 종료가 됐잖아요. 옮긴 다음에, 바로 AB가 되는 게 아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나 임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바로 옛날에 다시 부모로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지겨워 다시 또, 그죠? 속으로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요 이항을 자꾸 내는 것 같습니다. 자, 10조에, 그럼 파양이 되면, 이제 친양자의 성과번호는, 그죠? 원래 자기 부모의 성과번호로 다시 바뀌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다시, 그죠? 예. 그 다음에 11조가 있고요. 예, 12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많은 것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예. 그걸 마치고, 이제 혼인신고를 갔다, 혼인. 자, 혼인신고, 이제 혼인은 이제 우리가 혼인과 이혼, 혼인신고란 것이 있고, 이제 이혼인데요. 혼인. 혼인신고가 뭐냐,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 이제, 넘어가서, 혼인은 증인이 필요하다. 예, 넘어가시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나올 문제가 거기 그 오른쪽에 혼인신고 수리 불가신고서, 혼인신고 수리 불가신고서라는 것이 있다. 그죠? 물론 이제 AB가 혼인의 의사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혼인을 하기로 했다가, 우리가 혼인의 의사가 있고요. 또 혼인신고를 해서, 그게 혼인이라는 사실이 등록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그죠?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혼인신고를, 예컨대, A라는 여자가, 자기 부모가 자꾸 누구랑 결혼하라 그래요. 난 싫어. 그죠? 그러면, 혼인신고를 강행해. 그럼 혼인신고를 수리해주지 말라는 불가신고서를 내면 돼요. 그러면 안 해줘. 그죠? 그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부모 말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볼까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 이거 잘 나오죠, 시험 문제. 그래서, 거기 그 혼인신고 수리 불가했다가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죠. 네, 그럴 때, 그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만 가지고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혼인 의사 합치가 없는 무효혼을 방지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신고 서류 접수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혼인 신고 수리 불가를 할 때 상대방의 등록 기준지,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A라는 여자가 C라는 남자가 자기 자, A라는 남자가 있고요. B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남자가 그 B의 뭐 돈도 많고, 그래서 B의 부모나 형제들은 B가 얘한테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결혼만 하면 좀 집안이 확 펴. 그죠? 얘는 싫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혼인신고를 불가신고 내고 싶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긴 할까 모르겠는데, 있다는 거죠? 그럼 원래 이 혼인신고 불가라는 것은 보세요. B가 무조건 그죠? 관청에 그죠?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고 싶다. 이걸 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 누구란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오면 혼인신고 안 해주세요라고 상대방을 특정해야 돼, 특정. 그잖아요. 그래야지 뭐 신고를 안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하겠어요? 보세요. 거기 그 박스 안에 상대방의 등록기준자인지 주소. 상대방의 등록기준자하고 주소를 알아요? 그거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결혼 안 했는데. 그냥 그거 쓰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안다면 해줄 수 있다. 그죠? 이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신고 들어오면요. 혼인신고 안 해주겠죠. 그죠? 네, 그런 식이죠.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해야 돼요. 전에. 혼인신고 수리 불가신고서 줬을 때 문제인데요. 혼인신고 수리 불가신고서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신고인 본인이 똑같아요. 등주현, 등록기준지나 관할구청이나 주소지나 또 아니면 아무데나 가서, 도망가서, 그 현저지 가서, 하여튼 아무데나 가서, 그 신고지 가서, 신고서를 할 수 있고, 제출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몇 장을 내도 돼요. 그리고, 혼인신고 불가신고에는, 그 대신에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이렇게 6개월의 범위에, 그죠? 해서, 혼인신고 수리 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해서, 현재는 6개월 단위로 되는 거죠. 불가신고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에 앞으로 내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들어올 것 같아, 부모들이. 그죠? 그럴 때,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혼인신고 불가신고서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요게, 특정신고 주고서예요. 특정신고 서류 접수장에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요것도, 임시적인 서류인 특정신고 서류 접수장에 접수합니다. 이 수리 불가 신고서를 이제 2년간 보존을 합니다. 자, 5호죠. 5호에 혼인신고 불가의 상대방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 다 그건 안 돼요. 그건 뭐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6번에 아까 6개월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6개월 안에 혼인신고가 들어오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죠? 설사 이 B라는 사람이 부모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안 해줘요. 그죠?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에 다 보세요. 종전에 혼인신고 불가신고서를 했던 시구 읍면에 출석해서 본인이 혼인신고서를 내면 또 해주죠. 이건 철회를 한 걸로 봐야겠죠. 또 7번에 혼인신고나 수리 불가신고서가 시장에 제출이 되면은 온라인을 뜨니까 전국의 모든 곳에서 딱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신고해도 불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8번에 이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서 자, 문제는 이거예요. 수리 불가신고서하고 불가기한 내 한마디로 불가신고서하고 혼인신고서가 들어왔어. 근데 들어온 게 가번에 불가신고서가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 당연히 혼인신고서는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겠죠. 가번의 결론. 그잖아요. 불가신고서가 먼저 들어오고 혼인신고서는 다음날 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그 뒤에 있는 혼인신고는 안 해주겠죠? 불수리. 가번의 끝에 혼인신고인에게 불수리 통지를 합니다. 자, 2번은 나번이에요. 혼인신고가 먼저 들어왔어. 그죠? 혼인신고서가 들어오면은 등록부를 혼인신고로 등록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등록상 증명서를 떼어서 불가신고서 한 B에게 통지합니다. 안 됐지만 혼인신고가 들어왔다. 답은 펼치시고, 그러면 똑같은 날 혼인신고서하고 수리불가신고서가 똑같은 날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혼인신고서하고 같은 날 들어와. 똑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볼 거예요? 그때는 혼인을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결론적으로 불가해주겠죠. 그죠? 그 사람 의사 봤을 때, 한 명이 반대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날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접수 절차 비교했을 때 선우를 알 수 없어. 그때는 불가한 걸로 가서, 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걸로 본다. 그 얘기는 혼인신고를 안 해줍니다. 그게 맞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답원을 펼치시고 그걸 잘 냅니다. 물론 혼인신고 불가신고서는 제주도에서 했고 혼인신고서는 서울에서 했어.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시험 현장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통해서 서로 알려줘가지고 팩스를 통해서 어떤 게 먼저 들어왔냐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먼저 들어왔을 때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9번에 그 수리 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여자가 철회할 수도 있죠. 철회했을 때는 똑같이 그 철회서라는 것을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불가 신고서를 제출한 죽으시고 불가 신고서를 만약에 이 여자가 제주도 가서 했습니다. 그럼 그 제주도에 가서 출석까지 해야 됩니다. 출석해야 돼. 그죠? 아셨죠? 그래서 원래 불가 신고서 낸 거기다가 내야 돼. 그것도 그 사람이 출석을 해야 돼. 그래서 9번 잘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은 아까 8번의 답원과 9번 정도를 아시면 돼요. 6개월 2번하고 이렇게 한 세 가지만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실 때 보세요. 공부하실 때 막 10개씩 알아야 돼. 그러면요 10개 기억 잘 안 나요. 그럼 거기서 나올 만한 것만 탁탁 치고 하셔야 돼요. 10개 다 하면 머리가 뭐 아프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실 때 좀 공부가 늘면요 약간 대범해집니다. 그죠? 됐죠? 자, 그래서 그거를 또 냈을 거예요.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2013년도 문제죠? 자, 혼인신고 좀 옳지 않은 거, 기출문제. 1항에, 혼인의 의사의 합치는, 그쵸? 신고서를 낼 때까지 전속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혼인신고서를 냈어요. 혼인신고서를 냈는데, 일방이 철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달라고 막 반려를 요청해. 그렇더라도, 혼인신고는 수리합니다. 그죠? 이미 낸다면은 처리할 수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두 번째, 그런데 거기 보면, 보세요. 수리가 중요한데, 요게 수리 여부를 죽으세요. 수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거 틀렸나 보네, 그게. 수리, 여기까지. 그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다른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 혼인신고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혼인데, 그래서, 모르고 올렸어. 그러면 중혼이죠? 중혼입니다. 근데 착오를 이유로 수리했다면 등록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자입니다. 그것도 결혼이니까 중혼 중에 중혼은 취소혼이죠. 무효혼이죠. 그래서 중혼 중에 출생자는 출생 신고 해줍니다. 별치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건데 한마디로 혼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 안 됐는데 우리가 그 사실혼 관계를 이제 인정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인 신고는 우리 법에서는 판례가 창설적 신고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혼 존재 확인 판결에 대한 혼인 신고는 창설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창설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가 보고적 신고하고 창설적 신고를 얘기할 때 여기 뭐 출생, 뭐 사망, 재판상 각종 재판상 인지, 뭐 유언에 의한 그랬죠. 재판에 의한 것들, 재판상 이혼, 뭐 유언,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보고적 신고인데, 그러니까 학설은 야 사실혼도 재판이니까 이 재판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보고다. 그런데 판례는 창설적 신고로 봅니다. 왜? 사실혼 관계 재판이 있다고 부부예요. 신고가 들어와야지. 그래서 사실혼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이 재판이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혼에 대한 존재 확인 판결은요, 이거는 뭐라고요? 창설이에요. 잘 나옵니다. 사실상 창설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실상 창설돼. 그죠? 사실상 창설한다. 뭐, 사창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여튼, 외워야 됩니다. 판례가 필요한 거니까. 혼인신고는 대리할 수 없지만, 보통 우편이라든지 부모를 시키거나 사자가 됩니다. 대리는 안 되지만 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렇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판결을 했을 때 또 재판을 청구한 상대방은 혼인신고 안 됩니다. 재판 청구자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수리 때까지는 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서 우리가 71조에 당연히 뭐 혼인신고를 할 때는요, 신고서에 당사자의 협의했다는 협의서를 같이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일 때 부부의 성명, 뭐 출생 날짜, 외국인의 경우에는 또 등록번호 쓰고요. 그리고 부모, 양부모도 쓰죠. 부모, 양부모 쓰고, 그다음에 3번은 이제 7, 8조 단서는 뭐였죠? 그때 자녀의 성번, 나중에 그 성과 번을 엄마라고 했다. 그죠? 엄마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근친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쭉 가서 협의서 쭉 있고요. 그리고 동의서 친족해 지우세요. 지금은 친족해 없습니다. 이거 지우셔야겠네. 혼인동의서. 그 다음에 쭉 가서, 그 1번에 들어가서, 그렇죠. 자녀가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했을 때 그 협의하는 거, 그거 아까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근친혼에 대한 것들. 현재 우리나라는 그 809조에 근친혼이 있습니다. 근친혼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현재 혈족은 8천. 혈족은 8천이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 쪽은 6천. 그리고 혈족 배우자는 그 4천까지 있는데, 그래서 보통 8천, 8, 6, 4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4천 이내에 인처했던 데는 안 되죠. 전 남편, 전 부인의 그죠? 4천 이내 혈족, 인척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고요. 근친혼에 대해서도 한 선례가 2개 있는데
처제랑 할 수 있느냐? 유명한 설가 얘기가 있죠. 그죠? 처의 자매, 처제하고 할 수 없다. 혼인할 수 없다. 이거 있어요. 가끔 뭐,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 남편 형제, 거꾸로. 뭐라는. 전 남편의 형제끼리, 전 남편의 형제는, 그죠? 인척이죠. 그러니까, 무효혼은 아니고요. 혼인 취소죠. 나중에 혼인을 하더라도요. 물론 이제 속이겠지. 속이고 혼인하겠죠. 예, 하더라도 나중에 친척끼리 뭐죠? 혼인 취소할 수 있어요. 불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한 전 남편의 형과 못한다. 그래서 혼인 취소가 되는 거예요. 즉 왜냐면 그건 6촌 이내의 인척이야. 그죠? 6촌 이내. 2번. 또 한국인 여자가 일본 남자와 이혼했는데 그 일본 남자의 동생과 결혼했어. 이것도 인척이죠? 혼인 취소야. 일본은 된대요. 일본은 된대, 일본은. 일본은 되지만 그건 일본 얘기가 우리는 안 된다 그러지. 한국 여자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일본은 아마 이게 된다 그래요. 네, 보시고 좀 쉬었다가 그렇습니다.